네, 예정된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진보당 기자회견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그런다고 애 안 낳습니다. 거대 양당 저출생 정책 규탄 청년진보당 기자회견입니다. 서열을 맡은 저는 진보당 부대변인 박태훈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순서는 신승용 진보당 경기 광주시갑 후보님께서 최근 한 달 전에 아이를 낳는 경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발언을 해주실 거고요. 이어서 청년진보당 홍희진 대표님께서 기자회견문 낭독하시겠습니다. 중간에 사회 없이 이어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광주시갑 후보 국회의원 후보 신승용입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한 아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생후 30일이 간 넘은 딸을 보며 무한한 애정을 느끼며 행복감에 빠져 있지만 앞으로 이 아이와 함께 살아갈 날을 생각하면 고민이 깊어집니다. 제가 지금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나올 수 있는 것은 산후도우미 지원이 딱 3주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10일 뒤면 이 기간이 끝납니다. 그러면 저와 아내 둘 중 한 명은 무조건 육아를 전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아내는 프리랜서로 일을 해왔고 저는 건설 노동자로 일을 해왔습니다. 둘이 일을 함께하며 소득을 낼 때는 살만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양가족이 생기며 입은 3개가 되었는데 노동은 한 명이 해야 되는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이 와중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거대 양당이 낸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보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남성 출산 휴가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주로 일가정 양립 지원에 초점을 맞춘 방안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와 제 아내와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어디에 휴직급여를 신청해야 합니까? 국민의힘이 신경 쓰는 출산율 대책은 정규직 노동자들만의 대책입니까?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대한민국 출산율 저하의 근본 원인이 아빠들이 육아를 위해 시간을 안 내기 때문입니까? 육아휴직 제도가 있음에도 쓰기 어렵게 만드는 경직된 직장 문화가 근본 원인입니까? 소득 하위 40% 대비 소득 상위 40%의 출산 배수는 이미 2배수가 넘었습니다. 저소득층일수록 출산 포기자, 소위 출포자가 나날이 늘어가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속에 허덕이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는 출산은 생각하기도 싫은 일일 뿐입니다. 아이를 안 낳을수록 현명하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민주당에 묻겠습니다. 문제 진단을 미래에 대한 희망, 자산, 소득 불평등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내는 정책이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현금성 정책과 아이를 낳을수록 많은 평수의 집을 주겠다는 포상 정책을 걸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제에 대한 진단과 대안이 왜 따로 놉니까? 자산, 소득 불평등이 문제면 이것을 해결하십시오. 대한민국의 대기업 정규직, 대기업 비정규직, 중소기업 정규직, 중소기업 비정규직, 파견직 등 신분제처럼 활용되는 피라미드 임금 구조에 대한 개혁안과 대책을 내놓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왜 아이를 많이 낳으면 돈과 집을 주겠다고 포상을 걸고 있습니까?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하나같이 대답합니다. 집 하나 얻겠다고 결혼해야 하냐? 난 그러긴 싫다. 이게 뭐가 틀린 말입니까? 사람으로 태어나 자녀를 기르며 행복을 느끼는 것이 전혀 부담이 되지 않고 당연하고 행복한 일이 될수록 과감한 개혁안이 아니라 아이를 낳을수록 좋은 포상을 주는 안은 눈앞의 이익에만 연연하는 장사꾼 마인드와 다름없습니다. 출생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지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해야 하는 것은 소득 수준에 따른 출산 포기자의 증가 추이입니다. 노동인구의 절반가량이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에 대한 확대, 육아와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의 증대, 절망적인 소득 격차의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출생률의 중간은 요원할 일일 것입니다. 청년진보당 대표 홍희진입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다고 애 안 낳습니다. 지난 18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저출생 정책을 나란히 발표했습니다. 최악의 출생률, 한국 사회 소멸 등으로 표현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표심을 잡아보겠다는 시도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출과 주택자산 직접 지원 방안을, 국민의힘은 정부조직 개편과 법안 개정을 약속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싸늘합니다. 그런다고 애 안 낳는다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여야는 저출생에만 초점을 맞춘 애만 낳으면 지원금부터 대출과 주택을 보장해주겠다는 정책으로 0.6명인 출생률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 정책들만 있으면 아이가 생기고 태어나고 길러질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 누구한테도 출산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표된 정책들을 보면 사실상 돈을 줄 테니 애를 낳으라는 압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치가 해야 하는 것은 국가에 인구가 필요하니 애를 낳으면 혜택을 주겠다는 접근이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저출생 대책은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들이 낳을 수 있고 잘 키울 수 있는 사회와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출생 문제는 지금 이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존엄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가난하면 애 낳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어느 세대에나 있었겠지만 지금 세대에는 그런 생각들이 훨씬 더 확고합니다. 가난한데 애를 낳으면 그 애는 무슨 죄냐, 부모가 이기적인 거다, 이런 반응들이 일상적입니다. 나 혼자 살기에도 앞날이 막막한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냐는 국민들에게 거대 양당이 제안하고 있는 이 편협한 저출생 정책은 기만적이고 모욕적이기까지 합니다. 지금의 양당 정책으로는 저출생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일단 낳으면 주겠다, 이런 식의 정책이 아니라 청년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대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교육에서의 무한 경쟁, 불안하고 불량한 일자리, 전세 사기 걱정부터 해야 하는 주거 불안, 만연한 성차별과 당연한 경력 단절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청년진보당은 주 4일제의 전면 확대, 누구나 월 300 시대, 대학 서열화 폐지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전국민 4대 보험을 적용하고 돌봄 국가 책임 시대를 열겠습니다. 청년들이 마주한 잔인한 현실에 대한 해결이 곧 저출생 문제 해결입니다. 양당의 저출생 정책 다시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양당의 저출생 정책은 반쪽짜리입니다. 낳으면 해줄게 식의 정책이 아니라 청년의 삶이 어려운 근본 원인을 고치는 대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